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반등을 했고 다음 주에 금리 내리는 거 거의 확실하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 3대 지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OECD에서 내년 성장 전망을 올해보다는 좀 낮게 책정하긴 했지만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는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높였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어제 대규모 매수했고 12월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뭐 대형주 주도하는 어떤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가 강세 보이고 코스닥의 상승폭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주도주 메인이 뭐가 될 거냐,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다 올라가긴 했는데 하락한 업종도 적지는 않았어요. 뭐 에너지가 1%대 하락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기술주, 기술주 쪽이 시장을 주도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좀 신중한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와 하고 다 올라가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그게 이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주요 이슈들 보면 우선 최근에는 제가 뭐 표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 리딩방이에요. 미증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오늘은 또 전일 뭐 84,000달러대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오늘 91,000달러, 장중에 뭐 92,000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91,000달러대까지 올라오면서 이거 위험자산 다 팔고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FOMC 앞두고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확률이 지금 87%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89%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세계 성장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올해 3.2%, 내년도 2.9%. 근데 이제 올해 3.2%는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당초 관세 때문에 성장이 좀 부진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괜찮은데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은 내년도 1.7%, 올해보다 둔화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올해 1.0, 내년도 2.1,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성장률이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이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올해 성장 전망 자체를 좀 높였기 때문에 내년도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신경을 별로 쓰진 않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는 이제 시장은 점차 뭐 어수선한 거 그런 거 말고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여기에 집중할 것 같다. 뭐 실적에 집중한다라면 뭐 주식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영국 연기금 펀드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을 좀 줄였대요. AI 버블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을 줄이고 아시아와 영국을 좀 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AI 버블이 또 완화가 되면 또 미국 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이한 기사 하나가 그 IDC에서 전망한 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출이 줄겠네?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칩 가격이 워낙 비싸게 올라가니까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저가 제품 말고 고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제품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가지고 평균 판매가는 오히려 늘어날 거다. 전체적인 어떤 매출은 늘어나되 출하량은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두 가지였죠. 금리 어떻게 될 거냐, 비트코인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데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은 89%, 이 정도 해놨는데 만약에 금리 동결해버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쇼크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와서 11월 말 가격으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근에 하락할 때 약간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뭐 해킹 문제를 비롯해서 약간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하락한 거라서 좀 추세적으로 내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8만 달러 전후까지 빠지고 나서야 이제 바닥 칠 것 같아, 이런 주장도 있긴 했는데, 일단은 그 어피트 해킹 등을 비롯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에 의한 어떤 하락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9만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인텔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 애플과의 협력 보도 나오면서 오늘 8%대 이제 급등이 나왔고, 또 오늘 보잉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CFO가 내년도 출하량 늘어날 것 같다. 그 이제 회사 뭐 재무 담당자가 그렇게 발언하니까 실적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크레도테크, 이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용 케이블과 칩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오늘 그 반도체주들이 은근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주들,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조금 그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 칩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도 반도체 시장 규모가 거의 1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22% 정도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25% 더 늘어날 것 같다. AI 때문이죠.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오늘 이제 중국 판매 증가됐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또 마이클 버리가 고평가야. 그리고 그 CEO한테 저런 어떤 뭐 그 급여 패키지를 주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버리는 좀 하여튼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왜 헤지펀드를 그만뒀냐라고 물어보니까 내년도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아서. 근데 맨날 나쁠 것 같다고만 이야기하면 언젠가 한 번은 맞을 텐데, 언젠가 한 번 맞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주목도를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가, 오늘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이후의 특징이 엔비디아 없이 증시가 올라갔어요. 예, 뭐 S&P 500 지수가 어쨌든 11월에 플러스가 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기간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 빅테크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씩은 의존도가 좀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데, 알파벳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커버해주면서 하드캐리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의존도가 조금은 낮아졌구나라는 점도 이제 미증시에서는 특이한 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 매출 대비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은 뭐 철강 아니면은 뭐 이런 정유 산업들, 뭐 석유 산업들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달라졌어요. 지금은 빅테크, IT 기업들이 매출 대비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과거의 빅테크는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걸로 되어 있었다. 근데 빅테크가 지금은 그 많이 쓰고 많이 버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이제 바로 이제 빅테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많이 벌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서 이거 버블을 떠나서 저렇게 투자하는데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부담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리는, 예, 그런 계기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는 전통적으로 12월에 강한데, 특이한 게 뭐냐면 12월이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한 번밖에 없었대요. 예, 1990년 이후에 12월 달에 연속해서 전해에 빠졌는데 올해도 빠졌다. 이렇게 된 건 2014년, 2015년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12월에 올랐다. 최소한 그랬다라는 거고, 그리고 딱 봐도 12월에 하락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리고 그 12월에 월별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10일경에 조금 조정 보이고, 15일 이후부터는 산타랠리, 연말랠리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리면 이번 주 오르고 다음 주에 주춤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쨌든 지금 올라가면서 21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1선까지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그냥 그 지난주에 빠진 거 그냥 보고 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하는 바람에 이제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종가가 3,986인데 어제가 3,994포인트였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빠진 거를 그냥 복원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가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12월 들어서 매수로 바뀌었는데, 매수 기조 이어가게 되면 대형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1선 탈환하고, 21선의 의미는 최근 한 달 추세거든요.
투자자들의 한 달 동안의 고민이 AI 버블, 금리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걸 완전히 떨궈냈는지가 오늘장에서 확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에 5거래일 중에서 4일 매수, 그나마 매도한 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바람에 매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11월 말부터는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는 가끔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서 강제로 매수로 바뀐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매수 비중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전체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 비중은 줄고 매수 비중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 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이 코스닥은 최대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23년도 피크가 대략적으로 930에서 950 사이. 그러니까 몸통 기준으로 보면은 딱 지금 위치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피크가 920대였어요. 지금 이제 930원저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 철저하게 저항으로 작동했던 위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코스닥이 이제 큰 매물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강력한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기서 또 지그재그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최근에 자금 동향 보니까 고객의 탁금은 늘어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월말 월초에는 원래 변동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뭐 만기된 채권이 일시적으로 예탁금으로 잡힌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예탁금의 어떤 변동성이 커져서 월말 월초에 예탁금 가지고 우리가 자금 동향을 읽어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신용이 다시 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신용 털린 걸로 추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딱 털렸어요. 보니까 그때 딱 털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서 다시 신용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반가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도권은 개인들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계속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이런 것들을 좀 펼쳐봤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기관은 승률 면에서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거의 90%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기관의 매수 종목들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수준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약을 해보면 AI 문제, 비트코인, 금리 이런 변동성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행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육박하는데 이거는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변수가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게 이제 엔캐리 자금을 또 자극해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전차 쪽으로 매수를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수 업종이 어느 쪽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현재 이제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업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등 종목수 많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2개 정도는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그런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이게 제가 이제 한참 때 보여드렸던 거 예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그러니까 코스닥 뭐 매도 사이트가 나올 때 그때 제가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나오고 다음 달은 다 올랐다. 예, 그래서 다음 달 다 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장은 어렵지만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괜찮더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번 달 이제 이틀 됐는데 현재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도 어쨌든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 공포에 매수하는 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지난주, 그 전주 그때 이제 초반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ADR이 지금 과매도권 내려가 있다. 근데 보통 저 과매도권 되면 곧바로 급반등하지는 않지만 그 즈음 매수하면 2주 이내에는 그 자리보다는 주가가 대체로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곧바로 물론 올라가지 않고 약간 이제 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게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면은 우리가 모르는 경제 위기급의 악재가 이제 뭔가 있구나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즈음 매수하면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확실히 공포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뭐 써먹을 수 있는, 나중에도 또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억에 뒀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위해서 지금 7만 넘어가고 10만 단위 빨리 가고 해야, 예, 그래야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